우리 아이 경제 독립 프로젝트 본편 3부. 경제 신호등. 투자 전에 꼭 봐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돌아온 경제 탐험 시간. 아빠가에 찾아온 우리 똑똑이 아들, 딸들 모두 반갑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투자 DNA, 바로 투자 성향에 대해 알아봤었지. 내가 과연 신중한 거북이 스타일인지, 균형 잡힌 토끼 스타일인지, 아니면 용감한 독수리 스타일인지 다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을 거라고 믿는다. 자, 내 투자 스타일도 알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라는 넓고 넓은 바다를 항해할 준비를 해야겠지? 그런데 망망대해를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 바로 나침반과 등대야. 우리가 투자라는 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나침반과 등대처럼 방향을 알려주고 위험을 미리 경고해주는 것들이 있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경제 지표라는 거란다. 오늘은 이 경제 지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지 아빠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줄 테니까 오늘도 귀 쫑긋, 눈은 반짝 하고 따라와 주렴. 1. 운전할 땐 신호등, 투자할 땐 경제 지표. 이게 왜 중요할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처음 가보는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지도나 내비게이션도 없이 교통신호등도 무시하고 그냥 막 달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길을 잃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신호등도 잘 보고 표지판도 잘 읽고 주변 교통 흐름도 잘 살펴야 하잖아.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란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잠시 멈춰서서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할지를 알려주는 경제의 신호등들을 잘 살펴봐야 해. 이런 경제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울 거시 경제 지표들이야. 거시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나무 하나하나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숫자나 정보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단다. 아빠,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회사 주식 몇 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복잡한 것까지 다 알아야 해요?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물론 내가 잘 아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배를 골랐다고 해도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는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지 않겠니?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나라 전체 경제가 어렵거나 전 세계적인 위기가 닥치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경제 신호등들을 읽을 줄 알면 좀 더 현명하고 안전하게 투자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란다. 이 투자 고수들이 꼭 챙겨보는 핵심 경제 신호등. 자, 그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경제 신호등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빠가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 설명해 줄게. 첫 번째 신호등, 돈의 값, 바로 금리. 경제의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 금리라는 말, 뉴스에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봤지? 금리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돈의 가격 또는 돈을 빌리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잖아. 그 이자율도 금리의 한 종류고, 반대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이자를 내야 하지? 그것도 다 금리란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전체의 돈 관리를 하는 돈관리대장 같은 곳이야. 여기서 매달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라는 걸 결정하면 우리가 이용하는 일반 은행들이 이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를 정하게 되지. 그럼 이 금리가 오르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돈을 빌리는 값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잘 안 빌리려고 하겠지? 기업들도 아이고, 이자 부담돼서 투자 못하겠다 하고, 우리 같은 개인들도 대출금리 너무 비싸서 집이나 차 사기 무섭네 하면서 소비를 줄이게 돼.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꼭 밟는 것처럼 경제 전체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 돈 빌리는 값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와.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돈을 더 빌려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사업도 확장하려고 하겠지.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에 활기가 돌 수 있어. 마치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속도를 내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이 금리는 경제에 뜨거운 열기를 식히거나 차가운 경기를 부양하는 아주 중요한 조절 장치 역할을 한단다. 두 번째 신호등. 내 돈의 진짜 힘 물가. 경제의 체온계. 물가는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는 과자, 라면, 채소, 옷, 기름값, 심지어는 미용실 요금 같은 여러 가지 물건이나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말해. 보통 뉴스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는 걸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지수가 올라가면 아, 물가가 올랐구나, 내려가면 물가가 내렸구나 하고 생각하면 된단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점점 줄어들겠지?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짜장면 값이 2배로 오르면 예전에는 짜장면 2그릇 사 먹던 돈으로 이제 한 그릇밖에 못 사 먹는 슬픈 현실이 펼쳐지는 거야. 즉, 내 돈의 실제 가치, 다시 말해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단다. 이 물가는 마치 우리 몸의 체온계처럼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뜨겁게 과열된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차갑게 식어버린 건 아닌지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어. 세 번째 신호등. 나라와 나라 사이 돈의 교환 비율, 환율. 경제의 국제다리.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을 서로 바꿀 때의 교환 비율을 말해. 특히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돈 원화, KRW와 미국 돈 달러, USD를 바꿀 때의 비율이지. 예를 들어 오늘 뉴스에서 1달러에 1380원입니다 라고 하면 그건 1달러짜리 미국 돈을 사려면 우리나라 돈 1380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그럼 이 환율이 오르면 예를 들어 한 달러에 1300원 하던 것이 1400원으로 오르면 이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의미야.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외국에 파는 수출 기업들은 똑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팔아도 더 많은 원화를 벌 수 있으니까 신이 나겠지? 예를 들어 1달러에 팔면 1300원 벌던 게 1400원 버는 셈이니까. 하지만 반대로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수입 기업들은 똑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사오는데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하니까 울상이 될 수 있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도 환율이 오르면 똑같은 100달러를 바꾸는데 더 많은 한국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이 환율은 마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경제를 연결하는 커다란 다리 같다고 생각하면 돼. 다리의 높낮이가 변하면서 물건과 돈이 오가는데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 거지. 네 번째 신호등. 우리나라의 경제 성적표, 경제 성장률 GDP, 나라의 건강 진단서. GDP라는 말도 정말 뉴스에서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지? GDP는 국내 총생산 그로스 더메스틱 프로덕트의 영어 줄임말인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일정 기간 보통 1년 또는 분기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합한 총액이야. 이 GDP가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제성장률이고,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나라 전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야. 기업들은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서 팔고 그 덕분에 사람들은 일자리를 더 많이 얻고 월급도 올라서 소비도 활발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지. 마치 우리 몸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서 쑥쑥 건강하게 자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GDP와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건강 진단서라고 불린단다. 3. 이 똑똑한 경제 정보들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주의할 점. 자, 이렇게 중요한 경제 신호등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 가장 쉽게는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는 TV 뉴스나 인터넷 뉴스에서 주요 경제 지표들을 발표해주고, 조금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정보가 궁금하다면 한국은행이나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어.
요즘에는 아빠가 운영하는 이 채널처럼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이나 스마트폰 앱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니까 참고하면 정말 좋겠지?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이 경제 지표들을 볼 때는 절대로 하나의 지표만 보고 이제 주식 사야겠다. 또는 큰일 났다. 다 팔아야겠다. 하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돼.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 물가는 어떤지,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업들 실적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전체적인 경제의 큰 그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 그리고 잠깐 반짝하는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꾸준히 이어지는 장기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다. 마치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단할 때 열이 좀 난다고 해서 무조건 감기라고 단정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처럼 말이야.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경제의 중요한 신호등, 바로 거시 경제 지표들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 금리, 물가, 환율, GDP 조금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조금은 알겠지? 그리고 이 열쇠를 잘 활용하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라는 멋진 모험을 떠날 때 길을 잃지 않고 더 현명하고 안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야.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투자를 위한 첫 번째 씨앗, 바로 종잣돈을 만드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야. 아빠,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투자 같은 건 꿈도 못 꿔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다음 시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영원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아빠의 비밀 병기들을 대방출할 예정이니까 잔뜩 기대해도 좋아. 다음 편 예고, 통장 탈출 넘버원, 종잣돈 만드는 현실 밀착 가이드. 오늘 배운 내용들 그냥 듣고 넘기지 말고 오늘 저녁 뉴스나 신문에서 관련 기사가 나오면 저게 아빠가 말했던 금리 이야기구나. 저게 바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구나 하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노력해 보렴. 그렇게 작은 관심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경제 뉴스가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몰라. 아빠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아빠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단다. 궁금한 점이나 오늘 내용 중에서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렴. 아빠가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줄게.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자. 안녕.